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대상포진 백신? 그거 맞아봤자 소용없대. 우리 동네 누구는 맞고도 걸렸다던데. 백신 맞으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긴대. 안 맞는 게 낫대. 어머니 주위분들도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전 너무 안타까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위험한 오해거든요. 요즘 건강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유튜브만 켜도 카톡방만 열어봐도 온갖 건강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문제는 그 중에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정말 큰일 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영상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대상포진에 대해 떠도는 수많은 말들 중에서 어떤 게 믿을 만한 얘기고 어떤 게 절대 속으면 안 되는 얘기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까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이겁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정말 효과가 없는 걸까요? 항바이러스제는 몸을 망치는 약일까요? 비타민만 잘 챙겨 먹으면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릴 겁니다. 그것도 어렵고 복잡한 의학 용어 없이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로 말이죠. 왜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하냐고요? 대상포진은 그냥 지나가는 병이 아닙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걸 놓치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평생 후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제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이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대상포진 백신, 맞아봤자 효과가 없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백신 맞고도 대상포진 걸린 분들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아, 백신이 정말 소용없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예전 백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10년, 15년 전 백신 말이에요. 그때는 맞아요. 백신이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았어요. 신백신이라는 걸 썼는데 나이 들면 효과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백신 맞으신 분들이 에이, 소용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그랬으니까요. 문제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 백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종류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옛날 정보를 가지고 백신은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건강정보에서 가장 위험한 이야기예요. 오래된 정보를 최신 정보처럼 포장해서 전달하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냥 백신 효과 없대 라고만 들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항류를 일부만 잘라서 보여주는 경우예요. 우리 동네 누구는 백신 맞고도 걸렸다는 식으로요. 한 사람이 걸렸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만 듣고 백신이 전혀 소용없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산을 쓰고도 비에 젖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산이 소용없는 건 아니잖아요. 비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우산 써도 젖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산 자체가 무용지물인 건 아니죠.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100% 완벽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백신을 맞으면 안 맞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즘 백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예전 백신과 요즘 백신, 뭐가 다를까요? 예전에는 생백신이라는 걸 썼어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몸에 넣는 거죠. 그럼 몸이 그 바이러스를 기억해서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아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나이가 들면 효과가 점점 떨어졌어요. 처음엔 괜찮다가 5년, 10년 지나면 거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들한테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게 요즘 백신이에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유전자 재조합 4백신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쓰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의 일부분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왜 더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어도 효과가 잘 유지돼요. 그리고 예방률 자체가 훨씬 높아졌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요즘 백신은 처음 맞았을 때 예방률이 약 97%예요. 거의 대부분 막아내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90% 이상 유지된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수년간 추적해서 나온 연구 결과예요. 특히 50세 이상 분들한테 2번 접종하면 효과가 아주 좋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100%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97%와 0%. 뭐가 나을까요? 당연히 97%죠. 그리고 혹시 백신 맞고도 걸렸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세히 보면 증상이 훨씬 가볍게 지나가요. 심한 통증이나 후유증 없이 금방 나아요. 백신 안 맞고 걸린 분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 정보를 볼 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게 예전 얘기를 지금 얘기처럼 하는 경우예요. 의학은 계속 발전해요. 10년 전 상식이 지금은 틀린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백신이 소용없다고 하면 언제 얘기인지, 어떤 백신 얘기인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요즘 백신은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속는 얘기를 해볼게요. 항바이러스제 계속 먹으면 내성 생겨서 나중에 더 큰 병 걸린다. 이 말 들어보셨죠? 정말 무섭게 들리잖아요. 내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정보는 아니에요. 문제는 항생제랑 항바이러스제를 헷갈려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항생제는 맞아요. 함부로 먹으면 내성이 생겨요. 세균을 죽이는 약인데 자꾸 먹으면 세균이 똑똑해져서 약이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먹어야 해요. 그런데 항바이러스제는 다릅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원래 우리 몸속에 숨어 있어요. 어렸을 때 수도 알았던 분들,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경 속에 조용히 숨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이 들고 면역력 떨어지면 갑자기 깨어나서 폭주하는 거예요.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약이 아니에요. 폭주하는 바이러스를 진정시키는 약이에요.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증식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성 생긴다는 개념 자체가 여기엔 맞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문제는 약을 늦게 먹는 거예요.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증식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하루 이틀 사이에 확 퍼져나가요. 그래서 빨리 약을 먹어야 바이러스가 더 퍼지기 전에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 먹으면 내성 생긴다 하는 말 듣고 참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는 계속 증식하고 신경을 파괴하고 나중엔 약 먹어도 이미 늦어버려요.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대상포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약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입니다. 조금만 참아볼까? 병원 가기 귀찮은데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위험해요. 대상포진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빨리 대처할수록 결과가 좋아요. 늦을수록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빨리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72시간. 딱 3일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대상포진은 증상이 나타나고 72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퍼지는 속도 때문이에요.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신경 속에 숨어 있다가 깨어나면 그 신경을 따라서 빠르게 이동해요. 그러면서 신경세포를 하나하나 파괴하는 거죠. 문제는 한번 파괴된 신경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72시간 안에 약을 먹어서 바이러스를 막아야 해요. 그래야 신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증상이 애매한데 어떻게 알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대상포진은 처음에 수포가 안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이상하게 아프기만 해요. 이런 증상 있으면 의심해보세요. 몸 한쪽만 아파요.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남쪽이 동시에 아픈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통증이 좀 특이해요. 찌르는 듯 하거나 타는 듯 하거나
전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반적인 근육통하고는 달라요.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해요. 옷만 스쳐도 따끔거리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일단 병원 가보세요. 수포가 안 생겼어도요. 병원 갔는데 대상포진 아니면 어떡해요? 괜히 간 거 아니에요? 대상포진 아니면 그냥 안심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대상포진인데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늦으면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대상포진의 진짜 공포는 수포가 아니에요. 통증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끝나지 않는 통증이에요. 대상포진 자체는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낫잖아요. 수포도 가라앉고 딱지도 떨어지고요. 겉으로 보기엔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통증은 계속돼요. 3개월, 6개월, 1년. 어떤 분들은 몇 년씩 고생하세요. 이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오래 가느냐? 바이러스가 신경을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신경이 손상되면 정상적인 신호를 못 보내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나이 들수록 이 후신경통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50대에 걸리면 약 15%가 후신경통으로 이어져요. 60대는 25%. 70대는 거의 절반이 넘어요. 여기에 당뇨나 암 같은 질환이 있으면 확률이 더 올라가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신경 손상도 더 심하게 오는 거죠. 제가 주변에서 본 어르신들 중에 몇 년째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 있어요. 진통제도 먹고 신경통 약도 먹고 주사도 맞으시고요. 그래도 완전히 안 낫는 거예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세요. 옷만 스쳐도 아프니까 입고 벗기도 힘들어하세요. 일상생활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죠. 의사들이 완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신경이 한번 손상되면 원래대로 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약으로 통증을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방이 최선이고 걸렸으면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요. 후신경통이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해요. 일단 생기고 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럼 후신경통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주사 치료는 안전한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주사 맞으면 감각 잃는다던데요. 신경 차단 주사 맞으면 다리 못 쓴다던데요.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완전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엄청나게 과장된 얘기예요.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옛날에는 주사 기술이 지금만큼 정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부작용이 있었죠. 그런 극소수 사례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주사 맞으면 큰일 난다 는 식으로 부풀려진 거예요. 요즘은 완전히 달라요. 신경통 치료에 쓰는 주사는 크게 3가지예요. 신경 차단술, 마취제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이름만 들으면 무섭게 느껴지죠?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경 차단술은 아픈 신경을 찾아서 그 부위에 약을 놓는 거예요. 신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통증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마치 소음이 시끄러울 때 귀마개 하는 것처럼요. 마취제 주사는 더 간단해요. 그냥 국소 마취하는 거예요. 치과에서 이 뽑을 때 맞는 주사 생각하시면 돼요. 일시적으로 감각이 둔해지는 건 맞지만 몇 시간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신경 주변이 붓고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걸 빨리 줄여주는 거죠. 그럼 부작용은 정말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흔하지 않고 대부분 일시적이에요. 예를 들어 주사 맞은 부위가 며칠 동안 좀 뻐근할 수 있어요. 또 스테로이드는 자주 맞으면 안 좋으니까 횟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처방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치료는 위험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때 안 하면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통증을 방치하면 신경이 계속 손상돼요. 나중엔 주사도 약도 효과가 떨어져요. 그럼 평생 통증 안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주사 치료 무서워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권하는 거면 그게 지금 여러분한테 최선의 치료예요. 통증은 참으면 줄어든다. 운동하면 낫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운동은 건강에 좋고 면역력도 높여주죠. 하지만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는 이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통증을 계속 참으면 우리 몸이 통증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민해져요. 이걸 중추감작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가 통증을 더 크게 느끼도록 바뀌는 거예요. 처음엔 살짝 아팠는데 참고 참다 보면 나중엔 바람만 스쳐도 엄청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통증은 초기에 빨리 잡아야 해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운동은요? 운동 자체는 좋아요.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가죠. 하지만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신경이 손상된 부위를 자꾸 자극하면 염증이 더 생기거든요. 그럼 통증도 더 심해지고 회복도 늦어져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치료를 먼저 받아서 통증을 어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면 그때 조금씩 활동량을 늘리는 거죠. 올 때 나는 참을 수 있어. 운동으로 이겨낼 거야. 이런 식으로 무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은 정신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진짜 현명한 거예요. 참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때 치료받는 게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해야겠어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대상포진이 안 걸린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대상포진이 생긴다. 고용량 비타민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나요? 특히 건강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자주 나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비타민이 건강에 좋은 건 맞아요.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비타민만으로 대상포진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건 근거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가 퍼질까요? 면역력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대상포진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 맞아요. 그럼 면역력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비타민이 면역력에 좋다고 하니까 비타민 먹으면 대상포진 예방된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면역력은 비타민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수면, 스트레스, 운동, 영양 상태, 기저질환 등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는다고 면역력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다 섭취하면 설사나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비타민 D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면 보충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대상포진을 막아주는 건 아니에요. 연고는 또 어떻게요? 비타민C 연고 바르면 대상포진 낫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요. 비타민만 믿다가 정작 필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 일단 비타민 먹어볼까? 약 먹기 싫으니까 비타민으로 버텨볼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나요. 비타민은 보조예요. 기본적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게 먹는 게 좋아요. 하지만 치료제가 아니에요. 대상포진 예방은 백신으로 하는 거고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로 하는 거예요. 비타민은 그냥 평소에 건강유지 차원에서 적당히 챙기시면 돼요. 과하게 의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내용 대상포진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건 백신이에요. 요즘 나온 유전자 재조합 백신은 예전 백신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방률도 높고 효과도 오래가요. 50세 넘으셨으면 꼭 맞으세요. 혹시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2시간 안에 병원 가세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먹을수록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이미 후신경통이 생겼다면요. 참지 마세요. 통증의학과 가서 제대로 된 치료 받으세요. 주사치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늦을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비타민이나 민간요법만 믿지 마세요. 보조는 될 수 있어도 치료는 안 돼요. 여러분, 건강정보는 듣기 좋은 말보다 근거 있는 말을 선택해야 해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반대로 백신 맞으세요. 빨리 병원 가세요.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이런 말은 좀 귀찮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여러분을 위한 말이에요. 대상포진은 예방할 수 있고 빨리 대처하면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갈 날까지 도움되는 영상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